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잘 안 팔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약 39,000대가 팔렸던 사이버 트럭은 2025년에는 약 2만 대 수준으로 판매량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거 이야기했던 연간 25만 대의 규모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이버 트럭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댓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망했다. 그런데 며칠 전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가격을 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5,000 올렸습니다. 듀얼 모터 오휠 드라이브는 69,990달러에서 74,990달러, 프리미엄 AWD는 79,990달러에서 84,990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사이버 비스트는 99,990달러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사양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테슬라는 가격 인상 이유도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잘 안 팔리는 자동차라면 보통 가격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테슬라는 왜 반대로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정말 사이버 트럭은 망한 차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이버 트럭 판매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4년에 약 39,000대가 팔렸지만 2025년에는 22,200대로 떨어졌습니다. 약 48% 감소입니다. 테슬라가 공개했던 텍사스의 사이버 트럭 설치 생산 능력은 연간 125,000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과 실제 판매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가 장기적으로 이야기했던 연 25만 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가 처음 기대했던 매스 마켓 픽업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숫자를 하나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미국 전기 픽업 판매 집계를 보면 사이버 트럭이 약 5,000대로 1위였습니다. 포드 F150 라이트닝은 약 2,000대, 리비안 R1T도 약 2,000대, 쉐비 실버라도 EV가 약 1,400대, GMC 시에라가 1,300대 수준이었습니다. 집계 방식에 따라 숫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중요한 건 사이버 트럭이 전기 픽업 시장에서 사라진 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최근 분기에는 경쟁 전기 픽업보다 많이 팔린 차입니다. 이게 재미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전혀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기 픽업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잘 팔리는 차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전기 픽업 시장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던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회사가 포드입니다. 포드는 F150 라이트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한때 생산 능력을 연간 15만 대 수준까지 늘리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포드는 현재 세대 순수 전기 F150 라이트닝의 생산을 종료했습니다. 다음 세대 라이트닝은 기존과 같은 순수 배터리 전기 픽업이 아니라 내연기관이 발전기 역할을 하는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s EREV 방식입니다. 포드가 공식적으로 설명한 이유도 고객 수요와 큰 트럭에서의 주행거리, 토잉, 경제성 문제였습니다. 이건 사이버 트럭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비교입니다. 사이버 트럭만 목표 판매량을 못 채운 게 아닙니다. 전기 픽업 시장 자체가 자동차 업체들이 몇 년 전에 기대했던 것만큼 커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사이버 트럭을 평가하는 기준도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원래 테슬라가 예상했던 판매량과 비교하면 실패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경쟁 시장 안에서 보면 여전히 의미 있는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차를 포기하기는커녕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가격 인상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올해 초 테슬라는 기존 프리미엄 AWD보다 훨씬 저렴한 듀얼 모터 AWD를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59,990달러라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가격은 장기 MSRP가 아니라 약 11도간만 적용된 인트로덕터리 프라이스였습니다. 이후 가격은 69,99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74,990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59,990달러에서 74,990으로 단순히 15,000달러 올랐다고 이야기하면 조금 과장입니다. 첫 가격은 짧은 프로모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싸게 만들기 위해 실제로 장비를 많이 뺀 별도의 듀얼 모터 AWD를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엄에서 제공되는 일부 고급 장비와 기능을 줄이고 가격을 낮춘 밸류 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략은 꽤 명확해 보였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너무 비싸서 수요가 제한된다면 조금 단순한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 더 낮은 가격에 팔아보자는 겁니다.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그 가격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적어도 테슬라가 지금 듀얼 모터를 더 싸게 팔아서 볼륨을 어떻게든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의 트림별 주문량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터가 엄청나게 잘 팔려서 가격을 올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생산량 자체를 낮춰놨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주문만으로도 주문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가 공급하려는 듀얼 모터의 물량 대비 주문이 충분하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굳이 69,990달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5,000달러를 더 받아도 주문이 충분하다면 차량 한 대를 팔 때마다 매출과 마진이 바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번 가격표에서 저는 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이버 비스트입니다. 듀얼 모터는 5,000달러 올랐습니다. 프리미엄 AWD도 5,000달러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비스트는 99,990달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과 사이버 비스트의 가격 차이가 예전 20,000달러에서 이제 15,000달러로 줄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프리미엄까지 올라왔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84,990달러를 낼 거면 15,000달러를 더 내고 사이버 비스트로 갈까? 즉 이번 조정은 사이버 트럭 전체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이면서 가장 비싼 사이버 비스트를 상대적으로 덜 비싸게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것을 의도했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표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가격 인상을 단순히 사이버 트럭이 너무 잘 팔려서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이버 트럭이 안 팔리니까 손실을 줄이려고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만 보는 것도 이상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설명은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트럭 전체 판매량은 테슬라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전기 픽업 시장 자체도 기대보다 작아졌고 그 작은 시장 안에서 사이버 트럭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선 무리하게 가격을 내려 판매량을 늘리는 것보다 현재 존재하는 수요에서 더 높은 평균 가격과 마진을 가져가는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버 트럭이 매스마켓 픽업에서 프리미엄 니치 픽업으로 재정의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이버 트럭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목표가 연 25만 대였다면 2만 대는 성공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설치 생산 능력 12만 5천 대와 비교해도 생산 능력 활용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기대 대비 실패라는 평가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이버 트럭 프로그램 전체가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만들면서 테슬라가 처음 대규모로 적용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8V 저전압 전장 아키텍처, 스티어 바이 와이어, 800V 고전압 시스템, 대형 캐스팅과 새로운 바디 매니팩처링, 파워쉐어 같은 양방향 전력 기능 등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연간 25만 대 팔리지 않더라도 이 기술과 제조 경험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향후 테슬라 차량과 다른 제품에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건 경쟁자입니다. 한때 사이버 트럭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로 생각됐던 F150 라이트닝 순수 전기 모델은 현재 세대 생산이 끝났습니다. 반면 사이버 트럭은 여전히 생산되고 있고 최근 전기 픽업 시장에서는 판매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테슬라는 가격을 내리는 대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처음 기대했던 대량 판매 픽업으로 보면 실패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는 실패작이라서 단종을 기다리는 차라고 보는 것도 과장입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처음 꿈꿨던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전기 픽업 시장 안에서 사이버 트럭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가격 인상으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도 앞으로 재미있게 볼 부분입니다. 74,999달러의 듀얼 모터에도 주문이 계속 들어온다면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보다 가격과 마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주문이 크게 떨어진다면 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겠죠. 테슬라는 원래 가격을 굉장히 빠르게 바꾸는 회사니까요. 결국 사이버 트럭의 진짜 실패는 25만 대를 못 팔았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방법은 꼭 25만 대를 파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연간 수만 대 규모라도 높은 가격과 적절한 마진으로 팔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다음 제품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에게 생각보다 다른 종류의 성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5,000 가격 인상은 어쩌면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미 그렇게 바뀌었다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